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사항 및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2022-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 변경입니다. 당초 2020년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 의결을 받았으나 2022년 해당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변경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계획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증설되는 주차장 부지 중앙 주차 공간에 130kW 용량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신규 설치 6억 원 증액, 신축 예정이던 재활용 창고 일부 철거 후 연결 중축비역 6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사업비 5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게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위기에 과중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현 세대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므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의원님. 과장님, 예, 이게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있잖아요. 예,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는 거고 예, 차량 주택 면소도 지금 차량 주차 면수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현재 여기 부지가 이게 따로 또 늘어나는 건가 봐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변경전은 그 어. 주차장 확장 공사를 변경 전후로 해서 예, 심의를 받았고요. 이번에 이제 변경은 거기에 그 태양광 발전 시설 하는 거 네. 그거 부분만 이제 요것만? 변경으로 예. 부지가 그 부지에다 하는 거라서 그렇죠. 예. 화면에 나오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박상선 의원님. 과장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서요. 이 건축물 부분에 대한 그 처분하고 취득 같은 경우에 애초에 지금 창고동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일부만 지금 예, 맞습니다. 철거하는 거죠? 예, 예. 그게 처음에 그게 이번에 그 변경안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이 태양광이랑 별개로 네네. 그 처음에 이제 저기 공유재산 심의에서 저희는 전체를 다 철거하는 걸로 해서 철거하고 새로 위치를 옮겨서 짓는 걸로 1억 5천 사업비를 잡았었는데 예. 이제 그 심의의 의원님 중에 네. 아직 뭐 멀쩡하고 딱히 또 이 저기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데 이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데 굳이 다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만 철거 지금 한 상태예요. 그래서 네, 일부 철거한 그 상태를 요 변경에 같이. 예. 그래서 워낙 이제 태양광만 하면 6억인데 거기에서 왜 아까 6천이 감돼서 예. 그거 플러스해서 5억 4천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죠? 예. 아까 송 의원님이 그런 취지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래 제가 대답을 조금 잘못하신 예.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지금 건물 그 일부만 철거 그 하는 걸로 변경되었을 때 이제 진입로는 좀 안전하게 확보되는 걸로 좀 설계가 되는 거죠? 예. 예, 지금 뭐
좀 전해 듣긴 했습니다만 시청 주차장에 지금 우리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 뭐 우려 의견도 있고 뭐 하셨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수상이 됐건 아니면 이제 농지가 됐건 이제 그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이제 이해관계 충돌이 좀 극심한 양상이어서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2050년 넷제로를 좀 앞당기고 뭐 하기 위해서는 또 공공 기관의 어떤 에너지 자립도 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다른 민간보다도 좀 왕성하게 조금 사업이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여튼 이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국비 50% 지금 예,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거죠. 예. 저는 우선적으로 관내 공공시설, 그러니까 학교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의 건축물에 지금 태양광 설치는 전면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다른 것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설로 추진되는 것 이외에 현재 진행 중인 청사 신축되어지는 것도 꽤 되고 또 기존의 어떤 공공시설도 한번 전체로 검토하셔서 아마 단계적으로 지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거 한번 검토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바람이 있어서 좀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들이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셨는데, 이제 태양광 하지 말아라, 뭐 해라, 뭐 이런 저기는 안 해갔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는 저번에 통영을 한번 통영을 가가지고 낙조 낙조를 바라보는 그 산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주차장을 3층으로 주차장을 해놨더라고. 3층. 그 3층 같은 이게 이제 앞으로 주차장이 지금 그 주차장 했는데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저는 태양광이 올라가면은 이제 건드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지. 뭐 건물에 거기야 뭐 태양광 뭐 불편한 사항도 있긴 있지. 이렇게 한 100대 될 거 태양광이 들어오면은 기둥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 80대밖에 못 될 거요. 근데 저는 야중에는 이제 한번 태양광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거 다시 다시 뜯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그거는 태양광은. 그래서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주차장 이게 이제 지금도 주차장이 모자르는데 더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한 다음에 무슨 태양광을 올리던 뭐 이런 적이지. 태양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렇게 구조물로 해가지고 저번에 우리 거기 며칠 전에 내가 가서 봐서 사진도 찍어 왔어요, 여기. 그런 식으로 하고 태양광을 올리면은 주차 대수도 많고 면적도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 다음에를 생각을 하면은 태양광 이제 뜯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완고하게 해놨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은 우리 그 주차장은 지금 완고한 주차장이 아니지. 또 모자르면 언제 어디 갈 거예요. 그럼 또 태양광을 뜯고 다시 거기다 또 2층으로 한 다음에 또 태양광을 더 해놔? 그러니까 이제 2번 작업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견 드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변경의권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2호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의권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윤미자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족 2022-2호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안성 지역은 안성시 전체 인구 중 약 7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대비 공공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스포츠파크 조성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도읍 용두리 88-1번지 1원 8만 7천 제곱미터에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67억 원이며 사업 예정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지난 11월 중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및 투자 심사를 이행했으며 건물과 토지 취득 내용 및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2-2호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드리겠습니다. 네, 윤미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수 의원님. 이거 현재 그 투자 심사 결과 좀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의장님 좀 요거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부터 발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먼저 해주시고, 예, 송미찬 의원님. 네, 송미찬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된 거잖아요. 지금 투자 심사만 들어간 거고. 지금 중기랑 투자 반영만 된 거고요. 그렇죠. 예, 내년도에 그 기본 및 시설 계획비 본 예산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도, 원곡, 양성을 표기해 놓으셨는데 굳이 공도로만 이렇게 밀집되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지금 일단은 그 시내권과 그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서 그 밀집 시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양성면은 공도 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원곡면도 공도 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지금 보시면. 의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그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집합 시설, 집단 시설 만들다 보니까 그 기존의 그 체육 시설과 연계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라는 게 이게 약간 예상 추계지 더 이상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설계 해보면서 그 예상 사업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이 스포츠파크 원래 400억 아니에요? 400억? 저희가 그 네. 지난번에 업무보고 10월 달에 드릴 때도 467억으로 보고 드렸었거든요. 427억이요? 467억이요. 아, 467억으로 보고했어요? 네. 그때?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승인을 해줬지만은 이번에 내가 저 의정 보고를 했는데 우리 동북권이 세대수가 내가 30대에서부터 90대 이하로 해가지고 하니까 3만 2천 몇 세대가 나오더라고. 근데 서안 공도 양성 원곡 해가지고 저 세대수가 우리 여기 세대수보다 작더라고. 근데 아까 7만 뭐라고 그랬는데 난 거기가 더 세대수가 많은 줄 알았더니 세대수가 우리 지역구가 더 많더라고. 근데 의정 보고하면서 우리 그 세대수를 빼오니까. 그래서 아까 송문찬 의원님 얘기대로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고루고루 문화관광과에서 잘 하셔. 미진한 게 있으면 다른 소규모라도 더 해주든지 해가지고 그래도 같이 더불어 풍요로운 안성이라 그러는데 그게 거꾸로 역행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슬로건이 더불어 풍요로운 안성이라면서 잘 하여간 생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의원님 준비됐습니다. 아, 예. 예. 여기 관련 자료에는 중기하고 투영자 심사 부분이 완료로 기입이 안 돼서 제가 좀 별도로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 전체 그 부지에 지금 시유지가 일부 조금 더 일부 들어가 있나 봐요. 650평 정도? 네. 맞나요? 네. 그 무상취득 부분이 시유지 부분입니다. 이게 공도를 포함해서 서부권의 인구 팽창이 좀 속도가 많이 붙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 그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그 인프라 부분은 사실 인구 대비 절대로 좀 부족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후 위기와 함께 이제 실내 체육관 부분에 대한 욕구도 이제 꽤 많고 해서 실제 우리 상학선 센터가 또 이제 그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 중인 상황이고 이제 연달아서 다시 이제 그 스포츠 센터의 새로운 거점 마련을 위해서 이제 수백억 원의 그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동북권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우려하시는 바가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그 스포츠파크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면은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고, 이후에도 지금 권역 단위별로 어떤 그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그 야외 그 체육시설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정도를 한번 세밀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좀 균형을 고려한 계획은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세요?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2호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스터플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윤미자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022-3호 안성 공공하수 처리시설 마스터 플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대덕면 중리 681-5번지 1원의 안성 공공하수 처리시설 내에는 1. 3만 5천 톤의 하수 처리시설과 1. 120톤을 처리하는 분뇨 처리시설, 1. 100톤의 축 폐수를 처리하는 가축 분뇨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하수도과에서는 위 3개소 하수 처리시설의 냄새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꾸준한 지역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취득 대상은 대덕면 중리 652-2번지 외 18필지 39,381제곱미터이며 세부 추진 방향은 민원이 많은 분뇨와 축 폐수 처리 시설을 이전 재설치하고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공원과 축구장을 조성하며 우리시 현안인 유천 취수장 상수원 규제 해소를 위해 상생 협력사업 부지도 확보할 계획으로 총 8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022-3호 안성 공공하수 처리시설 마스터 플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상용 하수도과장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미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원영 부의장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요, 계획도에 보니까 기존에 이제 축구장이 이 길 쪽으로, 이렇게 도로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그쪽으로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이 마스터 플랜 조감도는 저희가 일단은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 기존에 안에 있는 미양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 축구장이 옆에 바로 그 분뇨 처리장하고 가축 폐수 처리장이 옆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하수 처리 시설에서 가장 냄새나 어떤 그런 게 좀 나는 게 그 분뇨 처리 시설하고 가축 폐수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기존에 있는 시설에부터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은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제 아직 뭐 이제 이 조감도가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뭐 크게 이제 여기에 누가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이 계획대로 갈 확률이 많은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공원 있는 도로 옆으로 써야 일단 접근하기도 편하고 잠깐 뭐 운전하다 쉬었다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 거기서 뭐 취사행위는 안 돼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간단한 음식물 같은 건 섭취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그게 더 이렇게 좀 분뇨시설하고 좀 떨어지는 게 낫지. 물론 이제 축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축구장이 좀 떨어지는 게 더 좋다 그러겠지만 공원은 아무래도 아이들도 있고, 예? 모르겠습니다. 뭐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 또 반려견이 출입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위치가 좀 바뀌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한번 한번 검토 좀 심각하게 이게 좀 검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순 의원님이. 지금 우리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 1만 톤 증설 사업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까지죠? 2024년 5월까지입니다. 2024년 5월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사업이 여튼 그 시설들을 다시 다 재배치하고 뭐 등등등 하는데 지금 총 1,082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왜 지금 그 고민의 시작점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또 5,000톤 하수 처리장 증설이 있는데 이거 그 분유 처리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1만 톤 증설 사업은 올해 그 8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2024년 5월에 이제 준공이 되는데요. 거기에 또 저희 기본계획에 의해서 좀 크게 말씀하실래요? 2단계 증설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네, 그게 5,000톤이 이제 2단계 증설 사업인데 네, 네, 그 부지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현재 안성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2단계 5,000톤이지만은 저희가 그 내년도에 그 지금 현재 그 안성시 개발 수요나 그런 걸 다 따져서 좀 하수 기본 계획을 변경 용역을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2단계 5,000톤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향후 10년, 20년 후에 그 용량까지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 근원까지 다 합해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안성시 현황을 보면은 물론 그 하수 처리 부분에 대한 2단계 증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로 중장기적으로 지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당장에 지금 가축분뇨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시급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구하고 지금 뭐 공공처리장이 됐든 제대로 지금 추진이 못 되고 있는 것은 여튼 지역민들 민원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특히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동희 전 시장님 때 이 하수 처리장을 그 처음에 이렇게 여기 건립하면서 이후에 추가적인 여튼 증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튼 그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그 약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증설 사업 자체도 일부 이제 그러한 과거의 약속을 때문에 뭐 일정 정도의 이제 반발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변의 그 토지 매입을 통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당장에 안성시에서 필요한 하수 처리장의 증설을 포함해서 그 가축 분뇨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대안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저는 뭐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했을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재 계획상 중장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다 재배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1,000억이 넘는 돈을 중장기로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2단계 그 하수 종말 처리장 부분에 대한 증설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은 지금 검토가 안 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단순히 재배치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50톤 정도의 처리량을 더 늘린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재배치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민원이 저는 해소가 될지 또 좀 약간 의아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 재배치를 통해서 지역개발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잘 감이 안 오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 그 기존에 있는 저희가 그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그 크게 그 냄새나 어떤 그 이게 좀 뭐 큰 건 아니고요.
그 지역 그 주민들이 가장 그 우려하고 또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거는 기존의 그 분뇨 처리 시설하고 네. 가축 폐수 시설이 이게 거의 이제 20년이 넘다 보니까 네, 네. 또 그 처리 용량도 많이 떨어지고 네, 네. 또 그 아무리 저희가 매년 좀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좀 노후화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또 공법도 상당히 좋아졌고 또 컴팩트하게 좀 작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새로 그 환경부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재배치를 하는 동시에 기존의 그 저희 하수처리장 인근에 있던 그 토지 소유자분들이 한 20년 가까이 상당히 좀 고통을 많이 받고 또 그 부지 옆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낸 상태거든요. 네. 그 하수처리 시설로 인해서 그 개인 사유지에 대한 어떤 보상도 못 받고 또 냄새로 인해서 또 그동안에 그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이 부분은 좀 만성시에서 고려를 해서 좀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종합적으로 앞으로 저희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또 지역사회의 어떤 그 냄새나 어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게 지금 뭐 1,000억 정도 그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잡았을 때 그런 거고요. 좀 그 어차피 저희가 기본 계획에 담아서 가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중앙부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수정 사업비에는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뭐 사업비가 많다 어쩌다 이걸 지금 논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아직 뭐 추계에 불과한 거니까. 근데 이제 안성 지역 전체를 보면은 이게 재배치뿐만이 아니고 특히 지금 절대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분뇨 처리나 축폐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법 개선을 통한 신축과 동시에 증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지금 수렴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수 처리 2단계 용량 증설을 포함해서 분뇨하고 축폐수 처리 부분에 대한 증설과 어떤 국법 개선을 통해서 여튼 새롭게 재배치하는 부분에 대한 폭넓은 좀 주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하면 저는 뭐 충분히 그 중장기 검토는 뭐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단순히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거는 그냥 재배치하고 하수 정말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50톤 정도 2단계 규모 신설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수관리팀장 양재추입니다.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제적 대응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이제 그 평택 유천 취수장 관련해서 네. 저희가 총인 시설이 35,000톤 지금 안성 공고화 처리장이 가동하고 있는 게 35,000톤 현재 증설하고 있는 10,000톤 앞으로 5,000톤 그래서 5만 톤의 총인 처리 시설을 해야 네. 그걸 해야 될 부지가 현재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 지금 마스터 플랜 부지 안에 추가로 저희가 나중에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그리고 그게 상선 규제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그 개발에 대한 부분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마스터 플랜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량 조정조라고 또 5,000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런 이제 불명수란이 어느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지금 이제 증설이 2024년도에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수질 이제 우리 수질 보호라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또 여유 부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유량 조조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축하고 분뇨하고는 그 저희가 이제 이걸 할 때 30년 이상이 돼야 환경부 국고보조 대상 사업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들었는데 지금 24년, 18년 된 우리 이제 가축하고 이제 분뇨 소식이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 단기적으로 이것을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가축 분뇨 같은 경우는 국고가 80, 12가 20, 그 다음에 분뇨 같은 경우는 5대5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30년이 되기 전에 2027년이라든지 2026년이라든지 향후 한 5년, 6년 이때 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지하로 지중으로 갈지 이제 콤팩트하게 과장면서 그렇게 새로운 공법을 해서 이제 배배치의 개념으로 했지만 사실은 새로이 신설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당장에 그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은 80억 말씀하셨고 지금 여러분이 표기한 거는 또 6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이 사업비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하고 토지보상비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게 얼마예요, 정확히? 이게 용역비가 13억, 13억. 토지보상비가 42억, 그다음에 여기 그 부지조성비가 10억에서 아마 아, 부지 조성비까지. 네, 그 이제 그 토지를 매입한 지역 네. 3만 5천여 배 그 해배되는 그쪽을 전 부지조성까지 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65억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 첫 발을 내딛는 건데 이렇게 제가 여튼 집행부의 뭐 과장급 정도가 된다면 이 마스터 플랜 안에는 여튼 하수뿐만이 아니라 여튼 축산 분뇨 부분을 포함한 전체 그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것이 이 부지 전체 안에서 여튼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건건을 우선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축산정책과하고 관련 부서 산림농축가랑 모두 다 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는데 네. 축산정책과는 이 지금 현재 이 부지로 들어올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의견을 제가 물었는데 지금 따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이제 그 국고 지원하는 부분이든 여기 나중에 향후에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 네. 근데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축산정책과하고는 얘기를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축산가도 없는 마당에 지금 어떻게 협의가 잘 제대로 축산가가 또 별도의 뭐 대안이 있는지 어쨌는지 뭐 제가 아직은 확인한 바가 없어서 예 일단 제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거 뭐 1,000억 저기가 원래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잡은 거 아니에요 먼저? 그 원인자 부담금은 없고요. 네. 원인자 부담금은 없고 이게 이제 국도비 처리장이든 이러면 국도비 사업이고 이제 보상은 10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상관리에 올라간 돈은 10입니다. 먼저 원인자 부담 뭐 얘기했잖아. 그것은 만톤 증설하는 부분이 100%.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35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마스터플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